우리는 주변에서 재개발, 재건축에 관한 내용을 자주 들어볼 수 있는데요. 재개발, 재건축과 같은 주택 정비 사업은 노후화된 주택을 정비하여 신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사업 방식이에요. 이때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며 도시의 형태와 사회적 구성까지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정비가 꼭 필요한 곳은 정작 수익성이 나지 않아 주택 정비 사업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니 무슨 일인지 함께 알아볼까요? 2020년 기준으로 인천시 주택수는 약 100만 호였으며 이 중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주택의 비중은 22.5%인데요. 인천시 노후주택은 앞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럼 인천시 노후주택 정비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어 왔을까요? 2006년부터 살펴보면 정비 사업이 활발했던 2009년에는 정비구역이 212개까지 증가하고 이 중 재개발 사업이 가장 많았는데요. 이후 전국적인 부동산 시장 침체기를 맞아 정비 사업의 추진이 어려워졌고 사업을 포기하고 구역 해제하는 곳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최근 부동산 가격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정비 사업이 다시 증가하고 있고 이전과 다르게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 새로운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해요. 이렇듯 정비 사업의 추진 가능성은 부동산 경기에 따라 민감하게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앞으로의 경기 변동과 인구 감소 등에 따라 사업 추진이 다시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천연구원에서는 인천시 정비 사업의 현재와 미래 추진 가능성에 대해 분석했다고 합니다. 민혁기 연구위원과 함께 알아볼까요? 정비 사업의 추진 가능성은 수익성, 흔히 비례율이라는 지표를 이용하여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동구, 미추홀구, 중구와 같은 구도심 노후 주거지의 경우 정비 사업의 비례율이 1보다 낮아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비 사업의 수익성은 지역주택 가격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데요. 구도심 정비 사업 수익성이 낮은 것은 이곳에서의 주택 가격, 즉 아파트 분양 수입이 작기 때문입니다. 최근 인천시 주택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게 되면서 정비 사업 수익성이 높아졌고 정비구역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주택 가격이 낮은 지역의 경우 여전히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고 향후 인구 감소와 같은 상황에서는 구도심 노후 주거 지역이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주택 정비 사업은 주거 환경이 가장 열악한 노후 주거지일수록 사업의 필요성이 높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정비 사업 추진이 어려워져 도시 쇠퇴가 가속화되고 인구가 감소하게 되면 그만큼 정비 사업 추진 가능성이 더 낮아지는 악순환의 문제 또한 존재합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양질의 주거 환경을 만드는 것은 공공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정비 사업은 주변 도시 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공성이 큰 사안입니다. 따라서 정비 사업이 적절하게 그리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인천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비사업 추진 가능성은 지역주택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인천시는 구도심의 지역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즉, 개별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추진 여부보다는 결과적으로 구도심이 더 매력적이고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도심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모습을 그려보는 장기 마스터 플랜이 필요하고 단계적으로 지역 발전에 필요한 기반시설 사업과 정비 사업을 체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인구 감소 시대에 교외 지역에서의 불필요한 신도시 사업은 지양하고 구도심에서 부족한 녹지와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도시 발전에 더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